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호호 안쌤입니다. 잘 지내셨죠?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힘내셔서 공부하시기를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개정 누리 과정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20년도에 했었지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몇 년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고 그리고 개선돼야 될 사항들도 있는데 이제 유보 통합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2025년도부터는 뭔가 새로운 것들이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여라도 올해 임용고시의 티오가 많이 적더라도 여러분들 속상해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과정들이 만약에 임용고시 공부를 하지 않으셨더라면 현장에 가셔서 그냥 아이들하고 그냥 오늘 노네. 아이들이 그냥 역할놀이를 하는구나. 저 아이는 왜 혼자 매일 놀까?' 이렇게만 생각했을 텐데 우리는 지금 상위 의사소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그다음 다양한 관찰법들을 통해서 '아 이 아이의 문제 행동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좋겠구나.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기타 등등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지식과 소양을 쌓고 있는 중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제가 먼저 앞서 응원의 멘트를 좀 드렸어요. 여러분들 좀 힘이 나시나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계신 이 모든 것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인성 속에 차곡차곡 쌓여져서 여러분들이 교사 생활을 하는 그날까지 내공으로 쌓일 것입니다.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을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제법 중에서요. 오늘은요. 마지막이죠. 네. 이렇게 관제법 6 가지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시간 표지법이 있었고요. 시간 표지법의 짝꿍인 사건 표지법 대해서 우리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건 표지법은 말이죠. 다시 첫 번째, 두 번째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어요. 첫 번째는요. ABC 서술 사건 표지법입니다. 자, ABC 서술했다고 하네요. 자, 서술했다고 하는 것은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충분하다.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어요. 일화기록법이라든지 표변식 기록법이라든지 쭉 이렇게 서술하는 모든 것들은요. 원인을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질적인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치요? 그런데 이 사건 표지법이 하나는 이렇게 서술하는 거지만 두 번째는요. 양을 가지고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즉 빈도, 사건, 표지법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서로 상반되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먼저 ABC 서술 사건 표지법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술 사건 표지법. 자, 이건 무엇일까요? 서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렇게 관찰할 때 체크를 하는 게 아니라 줄줄줄줄 일기처럼 서술한다는 거예요. 자, 문장으로 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문장으로 쭉 쓰게 되면은요. 원인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쭉 계속 자세하게 쓰기 때문인 거죠.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인을 원인을 알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그 방법이냐면요. 자, 제가 여기다가 일부러 빨간색을 들었습니다. 어떤 방법이에요? 네. 원인을 파악하고 알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에 뭐 일화기록법도 나오고 표본식 기록법도 나오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ABC 서술사건 표지법도 나왔어요. 이 중에서 "원인을 알고자 하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ABC예요. 됐죠, 여러분? ABC 서술사건 표지법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ABC라고 하는 것은 단계를 얘기해요. 즉 어떤 단계냐면 보세요. 사건 표지법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사건의 전. 그쵸? 즉 선행 사건, 사건. 그다음에 선하고 후속 사건. 사건을 전과 사건과 후를 다 기록하기 때문에 원인을 알고자 할 때 최고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일화기록법이라든지 표본식 기록법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일화기록법은 어떤 거였어요? 우연히 발생한 행동에 대한
에피소드를 기록하잖아요. 우연한 행동에 대한 에피소드를 기록합니다. 표본식 기록법은 어떤 거였어요? 그쵸. 사전에 어떤 행동을 관찰해야지라고 해놓고 그것에 맞는 행동, 장소, 그 다음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록하는 방법이었어요. 자, 그런데 ABC는요. A, B, C, D, E, F, G 이렇게 말하죠. ABC 단계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단계? 사건을 중심으로 사건 표지법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건을 중심으로 혹은 행동을 중심으로 똑같은 말입니다. 선행 사건, 후속 사건이에요. 그럼 행동으로 한다면 선행 행동, 행동, 후속 행동 이렇게 일괄성 있게 기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건을 중심으로 전과 후를 모두 보기에 원인을 파악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것이죠. 자,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 ABC 서술사건법에 장점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 정도로만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요. 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전후 상 전과 후를 나타내잖아요. 그쵸? 그래서 전후 관계를 알 수 있어요. 당연한 거죠.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알 수 있다. 그쵸? 전후 관계를 알 수 있고 이 전후 관계를 통해서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행동의 종류가 굉장히 넓어요. 자, 적용, 행동, 범위가 넓다. 어떤 행동이든지 전후 관계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든지 전후 관계를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일하기로법 같은 경우는 모든 행동을 볼 수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우연히 일어난 행동만 에피소드만 볼 수 있었잖아요. 이렇게 한계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ABC 서술사건 표지법은요. 어떤 행동이든 어떤 사건이든 전과 후를 다 기록해 봄으로써 어떤 행동이나 사건을 거의 대부분을 다 다룰 기록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범위가 행동의 범위가 다양하다는 거죠. 자, 이게 장점입니다.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서술식의 어떤 관찰법들은 양적인 겁니까? 질적인 겁니까? 그쵸. 제가 수십 번 이야기한 것 같아요. 질적인 정보를 얻는 데 유용하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개인에 대한 질적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장점입니다. 이렇게 서술하는 것들의 대부분의 그 장점에 다 질적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개별 유아에 대해서 지금 자세히 알게 되잖아요. 그쵸? 그 유아가 울었어요. 울었다. 울기 전의 행동과 울고 난 후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개인에 대해서 이해가 굉장히 깊어져요. 따라서 개별 유아에 대한 관찰이죠, 이거는. 그쵸? 관찰이므로 개개인의 교수 전략으로 활용 가능하다. 자, 개개인의 자, 개인에 대해서요, 전과 후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관찰합니다. 따라서 개인에 대한 교수 전략 있죠. 어떻게 내가 지도해야겠다, 어떻게 가르쳐야겠다, 어떤 행동을 내가 어떤 전략을 써봐야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사가 개입하는데 굉장히 많이 교수 전략을 짜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게 바로 ABC 서술사건 표지법이에요. 왜냐하면 자세하기 때문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것에 단점도 있습니다. 질적인 정보를 얻었어요. 질적인 거의 반대가 뭐예요? 그쵸. 양이죠. 양적 정보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쵸.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질적인 정보를 잘 보세요. 전도 막 기록을 하고요. 사건도 막 기록을 하고요. 사건 후도 막 기록해요. 교사가 이 행동만 관찰해서 기록하는데도 손이 막 이렇게 너무 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힘이 들어요. 그런데 전도 기록하고 사건도 기록하고 후도 기록합니다. 자, 어때?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그쵸? 네. 이런 것들이 단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술해요. 서술한다는 것은 글로 쓰는 거기 때문에 수량화가 가능하다? 숫자로 나타내는 게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그렇죠. 수량화가 어려워요. 수량화가 어렵다. 자, 이런 것들이 단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 것은 수량화, 숫자로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신뢰도가 어떻다? 낮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여러분? 신뢰도 타당도 옛날에 생각나죠, 여러분? 신뢰도 이렇게 관역이 있을 때 나는 여기를 맞춰야지 했을 때
아니 관역은 여기를 맞추는 게 제일 좋은 점수니까 여기라고 해 봅시다. 자 여기를 맞춰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다 이렇게 다 맞췄어요. 신뢰도 타당도 다 높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요 제가 여기를 맞추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다 이렇게 맞췄어요. 관역에서 핵심은 여긴데 한 곳에 모였단 말이죠. 이거는 어떤 게 높은 거예요? 그렇죠. 뭐가 높은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신뢰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타당도는 낮다. 정확한 목적한 발을 관찰해야 타당도가 높은 거예요. 하지만 자기네끼리 결과가 비슷해요. 틀렸지만 자기네들끼리 결과가 비슷해요. 자, 신뢰도가 높은 겁니다. 여기서도 수량화가 어렵기 때문에 신뢰도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신뢰도가 낮습니다. 이것에 반대되는 개념이 또 어떤 거였어요? 그렇죠. 무슨 사건 표지법? 빈도 사건 표지법. 빈도 사건 표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표를 이용해서요. 사전에 자 일하기록법을 제외해놓고 모든 것들은 다 사전에 계획이 되어진다고 했잖아요. 사전에 정해진 범주의 무엇을 행동이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록하는 거예요. 자, 됐죠? 사전에 어떤 행동을 관찰할지를 정해서 표로 만들어 놓고 그 표에 들어가는 자 사전에 제가 만듭니다. 아 우리 반 애들 뭘 관찰하지? 라고 하다가 제가 생각했어요. 아 공격성을 관찰해야겠다. 그런데 그냥 공격성 이러고 막 아무거나 쓰면 안 되잖아요. 그쵸? 이 공격성 안에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쵸? 도구적 공격성, 적대적 공격성, 뭐 외연적 공격성, 뭐 관계적 공격성, 표현적 공격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범주화해서 정해진 그 사건의 범죄 행동이 일어날 때마다 체크를 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됐죠? 자, 봅시다. 그렇다면 이것에 관찰하는 그 목적은요, 결국에는 우리가 관찰하고자 하는 무엇이, 그렇죠. 관찰하고자 하는 행동이, 하려는 행동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지를 관찰하는 거예요. 자, 됐나요? 자,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를 관찰하는 것이 바로 빈도 사건 표지법이야. 자, 표지법입니다. 자, 빈도라는 게 뭐예요? 빈도가 높다, 낮다라는 것은 뭐예요? 빈도가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에는. 그쵸? 자주 일어났다는 거예요. 빈도가 낮다라는 것은요. 자주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자주 일어났는지를 확인하는 관찰법이 바로 빈도 사건 표지법입니다. 됐죠? 자, 이 방법은요. 다시 장점과 단점으로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장점은 뭐예요? 이게 수량화가 가능한 거죠. 서술하지 않으니까 수량화가 가능한 거고요. 그쵸? 그리고 수량화가 가능한 거는 이게 시간과 노력이 적게 들어요. 그쵸? 쉽게 관찰할 수 있다라는 것. 네. 자, 여기까지 되셨죠? 수량화가 가능하고 시간과 노력이 적게 들더라 하는 게 장점이에요. 얼마나 쉬워요, 교사들이 하기에. 빨리빨리 딱딱딱딱 이렇게 관찰해서 그 결과를 탁 나타내면. 그쵸? 이게 좋은 점입니다. 그리고 적용 범위가. 자, 보세요. 사건 표지법 두 개 모두 다는요. 적용할 수 있는 주제 행동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이게 장점이에요. 적용 범위가 넓다. 자, 이것은 공통된 거죠. 그쵸? 아까도 이야기했어요. 즉, 사건 표지법은 ABC든 빈도든 모두 다 어떤 사건이든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라는 것이 이 사건 표지법 두 개의 장점, 공통된 장점입니다. 자, 단점도 있겠죠. 단점은 뭘까요? 그쵸?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는 알지만 원인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여기 써 있지 않잖아요. 도구적 행동이 왜 일어나는지. 그쵸? 모르잖아요. 세 번, 두 번 일어난 건 알죠, 여기에. 근데 왜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자, 외연적 공격도 5번 표시했네요, 제가. 5번인 건 알지만 왜 5번 행동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정각으로 관찰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쵸? 그리고 수량화의 반대는 뭐예요? 그쵸? 맞습니다. 질적인 정보를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됐죠? 이렇게 해서 장점과 단점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사건 표지법에 대해서 알아봤고,
ABC 서술사건 표지법과 빈도사건 표지법이 있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공통된 것은 광범위한 관찰 행동의 범주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더라라는 것이었고, 장점과 단점은 서로 달랐습니다. 반대되는 것이 많았죠. 질적인 거, 양적인 거. 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원인 파악을 할 수 있지만 빈도 사건은 원인을 파악할 수 없더라. 약간 반대적으로 기억을 해 뒀으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사건표제법까지 해서 관제법 모두 다 끝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든 힘든 상황이든 뭐 지금 너무 뭐 티오가 없어서 고민이 되는 상황이든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은요, 짧은 것 같지만 또 길어요. 우리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고 또 더 큰 곳에 가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한 지금은 재투자의 기회,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잠깐 공부를 하면서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어떤 교사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쌓아 놓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지적인 어떤 이론을 습득하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할 때 우리가 그냥 막 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도 좀 느껴지잖아요. '아, 내가 옛날에는 그런 걸 모르고 지도했구나. 우리 반 아이들에게 내가 옛날 다시 지금 만난다면 그때 아이들을 다시 만난다면 내가 이런 지원을 좀 해줘 볼 걸.'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성장이에요. 배움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성장이 함께 있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을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성장하는 시간이라고 기쁘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저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내세요. 감사합니다.